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의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틱 루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클로드 코드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살펴볼 거예요. 에이전틱 루프란 클로드 코드를 단순한 챗봇이 아닌 에이전트로 만들어주는 자율 실행 사이클이에요. 일반 AI와 에이전틱 AI의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일반 AI는 질문하면 답변하고 끝나요. 한 번의 턴으로 상호작용이 종료돼요. 반면에 에이전틱 AI는 요청을 받으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 응답을 만들어내요. 여러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더 명확해요.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행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 다시 컨텍스트 수집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루프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gather context, 파일을 검색하고 읽어서 코드를 이해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take action, 코드를 수정하거나 명령을 실행해요. 세 번째는 verify results,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빌드를 확인해서 작업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예요. 이 세 단계가 칼로 자른 듯이 나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진행돼요. 코드를 읽다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수정하고 수정한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식이에요. 클로드는 수십 개의 작업을 연결하면서 필요에 따라 방향을 조정해요. 요청의 종류에 따라 루프의 형태도 달라져요. 코드에 대한 질문이면 컨텍스트 수집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반면 버그 수정이면 세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리팩토링 같은 작업은 검증 단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그러면 이 에이전틱 루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바로 에이전틱 하네스예요.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가지예요. 먼저 모델은 코드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추론하는 역할이에요.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두뇌 같은 거죠. 그리고 도구는 실제로 파일을 읽고 코드를 수정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해요. 다이어그램을 보면 클로드 코드 하네스가 모델과 도구 그리고 컨텍스트 관리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모델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면 도구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다시 모델에게 전달돼요. 도구가 없으면 클로드는 텍스트만 생성할 수 있지만 도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도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클로드 코드의 내장 도구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파일 옵스는 파일 읽기, 수정, 생성,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 서치는 패턴으로 파일을 찾거나 내용을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execution은 쉘 명령이나 테스트, git을 실행할 수 있어요. 웹은 웹 검색이나 문서를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마지막으로 코드 인텔은 타입 에러 확인이나 정의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를 볼게요. read는 파일 내용을 읽는 도구, edit은 파일을 수정하는 도구, write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덮어쓰는 도구예요. bash는 쉘 명령을 실행하고 glob은 패턴으로 파일을 찾아줘요. grab은 파일 내용에서 패턴을 검색해요. 웹 패치는 URL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도구예요. 도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read, global, grep 같은 읽기 전용 도구는 자동으로 승인되어 실행돼요. 반면에 edit, write, bash, 웹 패치, 웹 설치 같은 쓰기나 실행 도구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제 실제로 도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예시를 볼게요. 실패하는 테스트를 수정해줘 라고 요청했을 때의 흐름이에요. 먼저 bash로 npm 테스트를 실행해서 어떤 테스트가 실패하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 read로 에러 출력을 분석하고 grep으로 관련 소스 파일을 검색해서 문제 위치를 파악해요. 다시 read로 소스 파일을 읽어서 코드를 이해한 후에 edit로 버그를 수정해요. 마지막으로 bash로 다시 테스트를 실행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각 도구의 결과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루프의 실제 동작이에요. 클로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해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읽어라, 이 명령을 실행해라 라고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인 버그를 수정해줘 라고만 요청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처리해요. 첫 번째 루프에서는 글로브로 로그인 관련 파일을 탐색해요. 로그인 txx, auth.ts, use login.ts 같은 파일을 찾아내요. 두 번째 루프에서는 분석 단계예요. read로 login.txx와 auth.ts를 읽어보고
validate password 함수에서 버그를 발견해요. 세 번째 루프는 수정 단계예요. edit로 auth.ts의 버그를 고쳐요. 이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해요. 네 번째 루프는 검증 단계예요. 배시로 테스트를 실행해서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사용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만 해주면 돼요. 클로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분석하고 에러를 해결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빌드를 실행했는데 타입스크립트 타입 에러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클로드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타입 브리치를 발견하고 에딧으로 타입 정의를 수정한 다음 다시 빌드를 실행해서 성공 확인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구를 시도해요. 물론 자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에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예를 들어 환경 변수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URL 환경 변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식이에요. 다음은 병렬 도구 실행이에요. 독립적인 작업은 동시에 처리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순차 실행과 병렬 실행의 차이를 볼게요. 파일을 수정하려면 먼저 읽어야 하니까 read 다음에 edit을 순차적으로 해요.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반면에 여러 파일을 읽기만 하는 경우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 A, B, C를 한꺼번에 읽는 식이죠. 이렇게 독립적인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면 훨씬 빨라요. 에이전틱 루프는 자율적이지만 사용자도 루프의 일부라는 점이 중요해요. 세 가지 제어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작업 중에 엔터를 눌러서 중단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둘째, 그게 아니라 세션 처리 쪽을 확인해봐처럼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셋째, 파일 수정이나 명령 실행 시 Y로 승인, N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대화하듯이 방향을 잡아가면 돼요. 이번에는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클로드가 한 번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을 의미해요. 세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로드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실제 토큰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시스템 프롬프트가 약 4200 토큰, memory.md가 약 680 토큰, 환경 정보가 약 280 토큰, MCP 도구 이름이 약 120 토큰, 스킬 설명이 약 450 토큰, 클로드.md가 약 1800 토큰 정도예요. 이것만으로 이미 상당한 양의 토큰을 차지하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단계별로 볼게요. 세션이 시작되면 약 8000 토큰이 자동 로드돼요. 사용자의 프롬프트는 약 50 토큰 정도이고 파일 읽기 단계에서 약 5000에서 10,000 토큰이 추가돼요. 수정과 검증에 약 2000 토큰, 최종 응답에 약 800 토큰이 들어가요. 파일 읽기가 컨텍스트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auth.ts를 읽으면 약 2400 토큰, tokens.ts는 약 1100 토큰, middleware.ts는 약 1800 토큰, 테스트 파일은 약 1600 토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프 검색 결과도 약 600 토큰이 든다고 가정하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클로드가 더 적은 파일만 읽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컨텍스트가 한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드 코드가 자동으로 압축을 수행해요. 이걸 오토 컴팩션이라고 해요. 압축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오래된 도구 출력을 제거해요. 예전에 읽은 파일 내용이나 명령 실행 결과 같은 것들이에요. 필요하면 이전 대화 내용을 요약하기도 해요. 사용자의 요청과 핵심 코드 조각은 보존되지만 대신 대화 초반에 상세한 지시사항은 순시될 수 있어요. 수동으로 압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슬래시하고 컴팩트 하고 실행하면은 바로 압축이 실행돼요. 만약에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압축하고 싶으면 이 커맨드 뒤에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지금 이와 같이 뜨죠? 이 상태에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focus on API changes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걸 중심을 맞춰가지고 압축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컨텍스트를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컨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지금 스크롤 올리면 이와 같이 현재 컨텍스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클로드.md의 중요한 규칙을 기록하는 거예요. 대화 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필요한 규칙은 클로드.md에 작성하면 돼요. 세션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로드되고 압축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규칙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로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서 클로드.md를 생성해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리면 가장 루트 쪽에다가 여기 말고 쪽에다가 클로드.md 파일 이렇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제가 임의로 그냥 고래삼 by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클로드를 한번 껐다 켜면 이 클로드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클로드.md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메모리 가지고 현재 프로젝트 메모리 여기 클로드.md 있죠? 얘를 눌러보면 지금 에러 나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ESC 누르고 ESC 누르고 다시 클로드를 켤게요. 컨텍스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컨텍스트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메모리 파일 해가지고 클로드.md 파일 보이시죠? 30토큰 이와 같이 처음에 클로드가 로드 될 때 클로드.md 파일에 있는 프롬프트도 불러와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컴팩트 인스트럭션즈 섹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클로드.md에 이 섹션을 만들면 압축할 때 어떤 내용을 보존할지 제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이 API 엔드포인트 변경 사항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적어두면 압축 후에도 해당 내용이 남아있어요. 세 번째 전략은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서브 에이전트는 자체적인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고 있어요. 메인 대화와 완전히 분리되어 작업하고 완료되면 요약만 반환해요. 예를 들어 인증 시스템 분석을 서브 에이전트에 맡기면 20개 파일을 읽고 분석한 후에 약 500토큰 정도의 요약만 메인에 돌려줘요.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20개 파일의 전체 내용이 메인 컨텍스트에 쌓였을 거예요. 세션 간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각 세션은 독립적이에요. 새 세션은 이전 세션의 대화 기록을 갖지 않아요. 세션 간의 지식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토 메모리는 클로드가 작업 중 학습한 패턴이나 선호도를 memory.md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다음 세션에서 자동으로 불러요. 클로드.md는 프로젝트 규칙과 컨벤션을 직접 작성해서 매 세션마다 로드되게 하는 거예요. 이전 세션을 이어서 작업하고 싶으면 클로드 C 명령으로 세션을 재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